가급적 전세권 설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명대 득방아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경매 물건에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거라 확신하고요. 또 혹시나 원룸 다가구 주택 건물에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하시려는 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전세권 설정을 왜 안 해도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경매 권리 분석 정보 발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상가 물건 고르실 때처럼 입지 조건을 최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화면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주변 도로 상황이나 임대 수요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경매 물건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조사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지킵니다. 주 도로를 찾아가 보면 버스가 다니는 2차선의 도로에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소방도로로 쭉 진입하셔야 경매 물건지가 나옵니다. 물건지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한낮에도 혼잡해지고 차량이 엉켜버리는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약간의 경사진 언덕길이라 상대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며 도로 폭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요. 도로의 넓이나 주차 공간 대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입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교통 체증이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 물건지 쪽으로는 대체로 신축, 준신축급의 필로티 형태의 건물이 보여지고 경매 물건지 맞은편으로는 구옥들이 많이 보입니다. 무슨 재개발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건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상태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가능하다면 내부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렵겠지만 도전은 해보셔야겠죠. 임장 가시기 전에 경매 물건지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경매 물건지의 옥상 방수 상태도 대략적이나마 예상은 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누수 흔적이 발견되면 입찰 금액 계산하실 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수하시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공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 소비계층 임차인들이죠. 임차인의 소비계층이 누구인지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주 임차인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여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옵션도 달라질 수 있겠으며 보증금이나 월차임에도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터, 이 세움터에 접속하셔서 건물의 평면도를 발급받아 보셔야 하겠는데요. 건축 면적 대비 방 개수 여부에 따라 전용 면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생각보다 작다면 임차인이 자주 바뀔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셔야 하겠고요. 이는 곧 공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다가구 주택 경매 사건은 2022 타경 37,356호입니다. 소재지나 토지, 건물의 면적, 감정 가격, 최저 입찰 가격 등은 집에서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입찰 보증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생각 외로 이 입찰 보증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 가격의 10%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매각 사건의 경우 최저 입찰 가격의 20%로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2억, 최저 입찰 가격 1억 원이라면 입찰 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가급적 10%인 1,000만원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문의 중 하나가 내가 1억 5천만원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의 10%인 1,500만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1,000만원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준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 자기압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의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분들은 거의 하나같이 대학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계시는 분들도 2016년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배당을 대체로 받아가시는 편인데요. 이건 역시 낙찰 금액에 따라 2천만원을 다 받아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임차인 보겠습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두 분의 임차인은 동일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세권 설정도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 설정하시는 데에는 안 써도 될 비용을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본 사건 다가구 주택의 경매 배당에서는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발생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에서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하겠지만요. 전세권 설정을 하시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경매 신청을 통한 압박수단으로 임대인에게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의 일부분에 관하여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와의 관계나 감정 금액에 비춰봤을 때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신 분은 토지와 건물 모두의 가격에서 배당을 받겠지만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시거나 임차권 등기 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하신 상태라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세권 설정 비용만 날리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전세권 설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영상에서는요, 권리 분석 시간은 최소한으로 할당을 했는데요.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 이하 모두 소멸,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거의 없음, 낙찰자 인수 사항 없음, 이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쉽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입지 조건 분석과 건물의 내외부 상태 확인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의 등기부 잠깐 보겠습니다. 중복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2016년도에 설정된 건전한건이 말소 기준 권리며 이하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당연히 낙찰자 인수사항 없고요. 제가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분석해 보시라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권리 분석도 어렵고 임장 가기도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의뢰를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혹시 모를 권리 분석상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2억 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믿고 의뢰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경매 사건이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께 하나여 최소한의 위험성 정도에 대하여 무료로 간단하게나마 권리 분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